아니다 책방.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새롭게 모인 사이다 책방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뭔 말이지?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 소개를 한 번씩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랑 잡지식, 뭐 미스테리, 귀신 얘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무서운 거. 그런 것들 이제 관심이 많은 한 1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과정생인 박사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할 이름이 없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최프로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왜 방송에 모였죠? 네, 저희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사람들일까요? 저희 이제 북튜버로서 이제 좋은 책이나 아니면 좋은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간에 소개해주고 얘기해보고 이제 생각할 게 있는지 또 이런 재밌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책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예, 책 얘기하는 유튜버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돌아가면서 책을 준비해서 이제 저희끼리도 소개를 해주고 네. 이걸 영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잖아요? 네. 맞죠? 오늘은 네, 어떤 책을 누가 준비하셨는지 네, 제가 먼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돈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네네. 돼지, 네. 아니요, 머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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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래서 각자 책을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 차례에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전에 질문이 있어요. 저 뭐요? 집에서부터 준비해온 질문인데. 오케이. 우리가 지금 돈 특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나에게 돈이란 뭐 그런 거? 뭐 나에게일 수도 있고. 돈이요. 저는 돈이 이제 권력이자 힘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평화의 시대에 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권력이랑 돈이 어떤 힘을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양분해서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어떤 전쟁의 위협이나 사실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협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데는 전쟁 위협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라고 하죠. 진짜 무력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있어서 힘이 좀 많이 약화가 된 거죠. 지금 세상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의 힘이 강해졌다. 강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자 권력이지 않나. 아,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돈에 집착하시는 맞죠, 뭐. 거 인정하세요? 한 1등씩. 네, 인정합니다. 돈으로도 인정해요. 1등이 되고 싶어서 이름을 1등으로 지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1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동네에서 1등은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채프로는 돈이 뭐 같아요? 저는 돈은 조금 이제 조미료 같은 느낌? 아, 그럼 이라 해야 되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사실 음식을 할 때도 조미료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길이지만 근데 조미료가 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좀 매직 패스? 그렇구나. 몰라.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에 연연하고 싶진 않은 그런. 건물에 연연하고. 혹시 돈이 좀 있으신가요? 연연하지 않은? 돈이 없는데 알고 어쩌면 보니- 좀 연연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제일 부자. 아니, 돈이 없는데 왠지 이렇게 돈에 막 매달려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돈만 보면서 사는 그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조금 지금 대놓고 1등님 욕한 거예요? 아니 저 돈만 보면서. 돈만 보면서 돈 미세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맞죠. 박사과님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질문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왜 이 생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노멀 피플이라는 소설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영국인가? 최근에 그거 보다가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여자는 부자인데
조금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가정에서 되게 문제가 있이 좀 자랐고 남자애는 성격은 되게 좋은데 집이 좀 가난한 느낌? 근데 얘네가 같은 대학에 가서 둘 다 5년 장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애가 이렇게 물어봐요. 5년 장학생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애가 이제 진짜 리얼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는 것 같다고. 돈에 걱정 없이 그냥 나의 5년 삶을 동안. 그래서 나 원래 이거 물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 얘기를 가서 팟캐스트 가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나를 진짜를 살게 해주는 것? 우리가 대답을 잘못했네요. 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어렵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란 항상 다양한 거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한 1등님 아직 네네네. 저희가 원래 그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원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 예명을 부르다 보니 입에 잘 안 붙네요. 한 1등님 무슨 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윤재수 작가님이 쓴 이제 돈이 보이는 주식의 역사라는 책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부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나름 재미있어 보이는 이야기 한 3가지 정도를 가져왔고 이 책에서는 이제 되게 짧게 한쪽에서 한 2쪽 뭐 길어봐야 3쪽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나름 거기에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고 다른 책도 좀 찾아보면서 이제 거기다 살을 붙여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살을 붙여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사면 되는지 알려주시나요? 마지막에요? 네. 마지막에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다 빠져야 될 얘기해 때 아닌가요? 지금 네 일단은 끝날 때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 결론이 있군요. 네네네 결론 네 그렇죠 결론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네 저희 시작할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사실은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돈이 여기서 무엇이라 생각하나요?인가요? 그거랑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 물어보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돈 물어보고 내가 이 타이밍에 재테크로 물어보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지? 막 아니야, 물어보세요. 물어봐. 아니야. 하면서 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나라의 주식이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896년에 인천에 이제 미두 취인소라는 게 생겨요. 1896년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이죠. 뭐 하는 곳이죠? 미두치 미두 취인소. 그러니까 쌀미, 콩두. 취인소. 취급. 맞아요. 그래서 쌀이랑 콩 가지고 이제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 뭐 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건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주식은 아니고 선물 거래라는 걸 하는 건데 더 어려운데. 우리가 자주 먹어서 주식인가? 아니 선물? 프레젠트? 이건 잘라주세요. 주식 회사 할 때 주식이고요. 그냥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비트코인 아시죠? 네. 네.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레버리지를 10배, 최대 125배까지 걸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개념은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10배를 걸어요. 그러면, 건다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 10배로 내가 돈을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만 만약에 비트코인 올라요? 그럼 내가 10배를 걸었잖아요? 그럼 내 돈은 10배니까 10%가 오르는 거예요. 도박처럼. 오. 네, 그쵸? 근데 125%면 만약에 0.8% 정도 오르면 비트코인이 내 거는 100%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0.8% 떨어지면 그럼 누가 걸어줘요? 내 돈은 누가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0.8% 비트코인 올랐는데 돈을 100% 오른 것처럼 받으려면은 누군가의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누가 나한테 주죠? 떨어지는 사람들. 회사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주는 좀 회사가 있군요. 도박 회사 같이.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도 네임드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다, 다른 사람의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같은 걸 잠깐 빌리는 거예요. 잠깐 빌려서, 그게 요만큼 오르면, 그때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개로, 1원짜리를 100개를 사서, 저희 요만큼 표정 보여요? 오르면, 그러니까 사실은 투기네요. 투기. 투기죠. 그냥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이요? 설명 포기, 네, 선물, 선물은 투기라고요? 네. 생일에 조심하세요. 영어 똑같을 걸 내가 알기로. 맞아요. 그 프레젠트 그게 정말 선물이 그런 선물의 의미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투기라고요? 네. 그래서 그치,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 그러니까 레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0배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대신 그래서? 돈이 잃는 것도 10배 속도로 잃겠죠.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두 친소? 네. 그거 넘어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2줄 했는데 한 그래서. 10분 걸렸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처음에는 일본에서 쌀값을 안정화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수탈해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좀 있었대요. 사실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그런 어떤 등락폭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등이랑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돈을 싸들고 왔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또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 이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조선인들이 너무 넘쳐난다. 이거 인천에 오면 돈을 벌 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기회의 땅이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이 막 투자 막 하게. 그래서 이제 뭐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돈을 잃고 뭐 심한 경우에 이제 자살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슈퍼개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삼전? 슈퍼는 뭐 슈퍼개미는 이제 금액이 큰 사람이 슈퍼. 그쵸 우리 같은 일반 뭐 주식 투자 하세요 혹시? 조금씩 저 하실까요? 작년에 시작했죠. 작년에 처음 뭐 친한 분이 네. 조금이라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3점 물려 있는데 저는 8층에 있어요. 최프로님도 혹시 투자하세요? 저는 주식을 좀 적금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한동안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올랐겠네. 몇 년 되셨죠? 6개월 된 거 아니야? 한 8개월 정도. 그럼 넣고 계속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 8개월 전이면 3,300일 때 아닌가요? 코스피? 그건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마이너스로 차곡차곡.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한 오늘 기준 2,600. 3,300에서 2,600이면 엄청 떨어진 거 한 아니야? 15% 20% 가까이 계속 안 떨어졌어요. 봐야겠다. 슬픈 얘기 그만하시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을 일반적으로 개미라고 불러요. 동학개미라고 요즘 부르던데. 네, 그죠. 동학개미, 뭐 서학개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미들 중에 이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크게 성공한 사람. 개인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 슈퍼 개미예요? 개미예요? 그 사람도 슈퍼 개미 출신이잖아요. 아닌가? 거의 뭐 잘못 지금 워렌 여왕 버핏한테 개미 정도 개미라 되지 그랬어. 않을까? 워렌 버핏 좋아하는 많은 그 사람도 사람. 근데 처음에는 개인 소액 투자자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죠. 점점점 회사를 커진 키워진 거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슈퍼 개미가 등장을 합니다. 조선 사람이에요? 네, 조선 그러면 사람. 또 쌀을 사들이는 사람인가요? 그 어떤 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 같은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반복창. 네, 복창이요? 반복창 씨예요. 복창 씨죠. 복장 반- 터지는 네, 맞아요. 아니 조상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반시라서 내 조상 아니. 모계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왜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되게 가난해서
12살 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두 취인소 있잖아요. 거기랑 관련된 미두 중매점, 지금의 어떤 증권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12살,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12살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고 20살에 돼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이 투기판이라고 할게요. 이 투기판에 이제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1살에 1년이죠. 20살에 뛰어들었다 했으니까 1년 만에 그때 당시 우리 지금 돈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벌었을까요? 1년 정도에. 네, 4천에서? 슈퍼 개미가 됐으니까 몇십억? 40 몇십억? 업. 어? 업. 4조. 4조? 그거 다운. 그럼 트럼프 다운. 400억. 그럼 몇백억? 400억. 네, 400억 정도 4천에서 벌었고. 400억 그럼 네, 몇 그쵸. 배야? 한 만배? 이것도 천배, 계산 만배? 못하니까 주식 뭐 못하지. 이 정도. 400억인데 이 사람 최대 뭐 그때 당시에 계좌 오픈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재산세 내고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제일 많이 벌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세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사는데 그 집이 그때 200억 정도. 뭐 그다음에 200억이요? 네. 아 그때 당 어. 지금으로 이렇게 지금 환산했을 가치로 때 200억. 그래도 그리고 결혼하는 당일날 결혼식 비용이 결혼식 비용이 한 30억. 그 당시에 네, 그렇죠. 올 할 수 있었을까요? 해외 신혼여행도 없었을 텐데. 아니죠. 그때 당시에 서울에 이제 자동차가 한 200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자동차 자기 거? 빌려옵니다. 리스? 어, 장기 대출? 아니죠. 몰라요. 그날만 빌렸겠죠. 렌트인 것 같아요. 아. 그날 빌려와요. 결혼식 날? 네, 결혼식 날 빌려오고 그 사람 기차도 빌려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이제 타고 하객들 오라고? 오라고 기차를 빌려서 대여해서 데리고 왔어요. 너 왕인데. 네. 그래서 이쯤 되면 또 누구랑 결혼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돈을 써가면서 그치. 누구랑 결혼했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최고의 미인이라는 김후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후동? 네. 들어본 것 사진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아이를 잘안 갖고 잘 안 보이나? 보이죠. 근데 그래서 조선 시대에 느낌이 있다. 그 딱 미인의 상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랑 결혼을 하시는데 이분이 불과 또 돈을 다 잃습니다. 이런 예? 잘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뭔가 잘 안 풀렸나 봐요. 그때부터. 이럴 때가 있지. 저런. 여러분들이 볼 때 한 얼마 만에 전 재산을 잃게 될까요? 한 반년? 반년이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6개월? 6개월은 너무 짧아. 그럼 2년? 2년. 1년. 맞아요. 2년 정도 걸려요. 2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봐야 사실, 23, 넷, 뭐, 그쵸. 이렇게밖에 안. 너무 격동의 그쵸. 시기인데? 21살에 1,000억 벌고, 24세 영원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혼도 하고, 네, 김우동 그런, 씨. 또 사기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되는, 끝이 안 좋고.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거의 폐인이 돼서 30살쯤에 중풍에 걸리고 아이고. 몸이 불편한 상태로 한 10여 년 정도 살다가 이제 40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좀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안 좋게 끝난 거예요? 네, 그냥 돈 다 잃고 한 2, 3년 이 얘기의 교훈은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 거예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수 있음에 그렇죠. 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데 돈 너무 많이 네, 쓰지 말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보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부분들이 자산의 일부분을 다 부동산으로 많이 돌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으로 퍼센트 수익률 훨씬 높겠죠. 훨씬 뭐 15%, 20%, 30%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부동산으로 큰 덩어리들을 많이 돌려놔요. 근데 부동산의 수익률은 사실 그만큼 안 20%, 되니까. 20%, 30%
매년 이렇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놓는 건 이런 위험한 그런 것들이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돌려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교훈,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해라. 분산 투자해라. 여러 가지로 갖고 있어라. 분산 투자해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에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이제 이 책에도 계속 나와요. 이 책에서는 뭐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6.25 전까지 아니면 일제 강점기에서도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다 건너뛰고 그다음에 왜, 바로 안 읽었어요? 아니요 읽었는데 별로 그렇게 제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혹시 중앙정보부라고 남산 남영동? 맞아요. 거기죠. 무서운 곳.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 하면은 어느 대통령 시절인지 혹시 아실까요? 박정희 아닌가요? 와, 많이 똑똑해. 진짜. 우수해. 진짜. 이걸로 칭찬받을 일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제 5월 대증주 사건이라는 어떤 대중주? 대중주? 대증주 사건이라는 이제, 네.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되게 크게 주식이 증발한 사건. 아니에요. 대한증권회사 주식,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되게 학구적이다. 이렇게 열심히 증권 수업을 거래소. 듣냐. 써가면서. 부담스럽지. 나 좀 이따가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이 안 들어. 나는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들으라고 온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아, 그치. 이게 또 그렇습니다. 대한증권 뭐라고요? 회사 주식 대한 뭐 증권 거래소다. 이거 증권 거래소예요. 증권 거래소 주식인데, 박정희 때? 네.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보부의 정책연구실이에요. 네. 강소령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소령? 네, 강소령. 소령이 이름은 이름이? 아니겠죠? 강성원 소령. 강성원 소령 강성원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인이네.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윤응상이에요. 윤응상. 응상. 이응. 동그라미죠. 그래서 윤응상. 그렇죠. 응강.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응상. 응상. 이 사람을 만나서 자본시장, 그때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민간에 2년 뒤에 나 이양할 거야. 군정 안 할 거야. 우리 민간에 이양해서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욕심을 놓지 않았죠. 민정으로 돌릴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대통령으로 나갈 거야 였잖아요. 내가 민간인이 돼서 계속 할 그죠. 거야. 그래서 군인을 그만뒀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뭐 부정 축제자 그런 사람들을 다 뭐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데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죠. 뭐 부정 축제자에 대해서 탄압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렇죠. 순순히 안 내놨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자급책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뭘로? 주가 조작으로요. 그래서 윤은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요. 정권 이양하려면 너네 100억 환 정도? 환이에요. 원이 아니고 환이에요. 환 정도 필요한데 10배 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한 1000억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 거야? 나한테 한 70억? 80억 정도 주면 내가 그거 3개월 안에 1000억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윤응상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대학도 나오고 나름 이제 경제와 증권에 관해서 그쪽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쪽 분야에서 1960년대 일제 그 강점기 치하 뭐 이런 아래에서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죠.
JP. 그 제가 사람, 아는 JP? 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었다고 뭐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제 1차 작전을 실행합니다. 유동산이? 네, 주가 조작의 네. 실천. 그래서 대증주라고 증권거래소인데 이거에 대한 주식인데 이 일환 3전이라는 시세에 사서 2환에서 다 털어요. 다 팔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의 어떤 이득을 봤다. 득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중앙정보부나 이런 곳에서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다음번으로 뭘 하냐면 한전 주식을 농협이 갖고 있었던 한전 주식이 있었어요.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증권회사를 세웠는데 거기로 싸게 줘요. 시세보다. 농협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부나 그런 데 어떤 압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세보다 싸게 주고 이 사람은 뭐 했냐면 단순히 그냥 팔아요. 시세대로.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당연히 갖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손해는 농협만 본 거예요? 네. 중앙정보부가 이제 자금 마련할 그쵸. 법을 자금 깨달아 버렸네. 그치. 그런 식으로 합니다. 1962년 아까 대증주를 잠깐 사서 잠깐 팔았잖아요. 한 30% 네. 이득 보고 이게 폭등을 해요. 근데 이게 원래 텐베거라는 혹시 단어 아세요? 텐베거? 텐 주식 용어인데 아니 주식 영어예요? 네 아니 베걸. 약간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텐베거 10배 가는 주식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배 가는 주식. 내 주식 계좌에 0을 하나 더 붙여주는. 내 계좌 뒤에 0을 하나 더 그럼 붙여주는. 사람들이 다 그거 사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주식을 텐베거라고 하는데 모르죠. 사실 그치. 어떤 게 갈 갈지. 때까지 모르는. 그러면 그건 늘 올라간 다음에 아 저게 텐베거였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사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이건 올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10배까지 갈 때까지 안 파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게 중요하죠. 막 불안하거든요. 200% 가면. 아, 지금 막 불안해요? 아, 너무 마음 편한데요. 못 갔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마이너스 편한 거지. 40%라서 너무 마음 편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대증주가 10배 가는 주식을 텐백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4월 말까지 해서 한 1년 반 만에 67배가 올라요. 50배 이상. 60베거. 67배가 올라서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느끼는데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상장된 어떤 주식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상장 기업이 몇 개 없었겠다. 15개였어요. 15개 중에 한 개가 거의 1년 만에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봤는데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67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건 버블이에요? 주가 조작? 조작이지. 거의 뭐 조작 그다음에 광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 맨날 오르기만 하는 걸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 돈 싸들고 와서 그걸 살 거잖아요. 이제 더 투기성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맨날 주가가 올라가니까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증권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결제하시는 분이 결제자가 결제하시는 분이 돈을 못 갖고 와요. 없으니까. 네. 그 부분하는 거 아니에요, 더 그게? 갖고 올 돈이 없어서 나 원래 이 주식 이만큼 이 가격에 높은 가격에 사기로 했는데 나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돈이 없는데 왜 사? 살려고 마음을 했던 먹었는데. 거죠. 주문을 냈는데 우리는 지금 막 증거금이나 이렇게 돈이 바로바로 있어야만 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은행에 맡겨놓는 사람도 있고 뭐 금을 환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얼굴 보고 좀 터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못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매매가 안 되고 뭐 이제 증권거래소가 위협을 받습니다. 휘청여요. 그래서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돈 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증권 파동. 네. 잠깐만. 온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증권 네, 파동은 증권 무슨 파- 사건이었어? 증권 파동이 무슨 사건이었냐고. 사건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이제 증권 파동이라고. 아, 그런 일이 증권 파동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거래소가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대증주를 다시 윤은상이랑 이 사람들이 삽니다. 올려요. 주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또다시 참여를 막 해서 올려요. 근데 여기서 매도 측, 요즘 공매도라고 혹시 아세요? 하락에 이제 네. 배팅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없는 하니까. 걸 파는 게 공매도 아니에요? 맞아요. 없는 걸 판다고?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잠깐 빌리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주식을 하나 빌려요. 8만 원에 샀죠? 근데 공매도 세력은 뭐가 좋냐면 이걸 샀어요. 8만 원에 샀죠? 제가 볼 때 주가가 너무 높아요. 잠깐 빌려와요. 그 다음에 이걸 뭐 팔든지 해요. 그럼 주가가 내려가죠? 저는 6만 원에 사서 나중에 갚아도 돼요. 어쨌든 한 주를 한 돌려준 주니까? 거예요. 돌려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빌려줘요? 주식을 사는 그 증권 계좌나 어플의 그 약관에 보면 동의합니다나 그런 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줄 것입니까? 뭐 이런 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갖다 쓰고 그럼요. 넣는 거네. 그럴 자기가 수도 있어? 그걸 거절하려면 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한테 알아서 빌려주고 네 주식 아, 나 내 거 그거 갖다가 돈 버시오 하는 거네. 약간 그쵸. 근데 대신 고평가돼 있을 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은 하락에 배팅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들에게 네, 공매도를 그쵸.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예전에 게임스탑이라는 혹시 주식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게임스탑이라는 좀 그렇게 뭐 제가 알기로는 건실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주가가 너무 높았거나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여기 공매도 세력들이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곧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질 거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겠다. 이제 막 빌린 거죠. 빌렸는데 올랐어? 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거기도 이제 우리 주식 뭐 갤러리 뭐 이런 어떤 사이트들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야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을 봤냐. 반납하자. 그다음에 그 주식을 다 샀어? 하루 만에 막 50%, 70%, 미국은 상한가가 없거든요. 50%, 막 몇십 프로씩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공매도 많은데. 세력들은 그쵸. 손해가 왜냐면 단위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사실 잃어봐야 뭐 몇십만 뭐 몇백만 원, 몇백만 몇천만 원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몇천억 원, 몇백억 원씩 돈을 쓰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 해야지 하고 팀장인데 몇천억이 나 때문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럼 좀 심하겠죠. 공매도는 약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 아니에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공매도 금지됐다고 막 뉴스에 본 것 같은데. 언제? 올해? 작년? 아니요. 공매도가 금지되는 그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왜 하지만 금지시켜? 왜냐면 주가가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금지해서 너무 거구나. 떨어졌을 때는 코로나나 이럴 때는 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플러스 1 했습니다. 지식이 1 증가했습니다. 경험치 46. 자, 그래서 공매도를 이해시켰어. 그 다음에 네. 추워. 벗어줘. 아니요. 잠바 입어. 네. 네, 그래서 매도층에 이제 23개 회사가 이제 담합을 해요. 담합을 해서 이거 너무 높다. 버블이다. 왜냐면 거의 6개월 만에 67배가 올랐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매도를 치자는 쪽으로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들은 다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에서도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겠다. 맞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힘을 모으자. 6개월 만에 67배 우리 말 안 돼. 하지만 여기서 윤은상이랑 그 사람들 그쪽은 여기서 주가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사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밀어 올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위에서 올려? 팔아야 돼. 더 위에서 밀어 올리고 아무리 많이 팔려고 해도 우리가 더 많이 돈을 쏟아 부어서 밀어 올려서 위에서 팔아야 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던 돈을 다 많이 되게 쏟아 붓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실패해요. 공매도라고 하죠. 아니면 매도 세력이죠. 매도 세력들이 단합을 너무 잘했구나. 자기네들 봐도 말 안 되니까 이제 60, 700 오르는 건 그래서 다 팝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되게 많이 손해를 봐요. 사실. 왜냐면은 계속 주가는 오르니까 계속 끊임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막 몇 배, 10배 막 이런 식으로 과하게 자기 원금에 비해서 과하게 이제 하니까 전 재산 걸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올라갈 땐 너무 좋은데 떨어질 때도 반대 속도로 같이 떨어지는 거죠. 빚도 쌓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때도 뭐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네 피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타격을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디 죽은 거 아니야? 중앙정보부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윤흥상. 욕을 해요? 암살? 윤흥상이라는 분? 내돈 윤흥상 책임을 묻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어요? 도망갔나? 해외 도피, 해외 죽을까봐. 도피? 자살. 이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아요. 근데 몇- 강소령하고 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근데- 윤 씨도 윤은상 뭐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다른 분들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사 독재니까. 군사 재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가 조작 혐의로 봤는데 이 사람 말고도 한 30명, 15명인가 30명인가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 판결을 받는데 몇 년형을 받아요. 몇 년형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정도 사건이면 15년이요. 15년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고형이 23년인가? 밖에 안 되니까. 7, 8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와 7, 8년 어떻게 맞췄지? 왠지 좀 그럴 것 같아. 찍었어. 원래 직업이 판사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7년 정도를 받아요. 7년 정도를 받고 군사재판에서는 그렇게 받는데 또 법원에서 항소를 했나 봐요. 뭐 해서 이제 법원에서 받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결이 달라요. 뭐 더 절반? 낮아졌구나. 절반. 하프 3.5년 아니 집행유예. 집행유예 무죄. 왜? 강소령이 시켜서? 아니요. 의혹이 없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국가에 대한 충정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뭐 이런 판결을 나왔던 혐의 걸로 없음. 혐의 없음. 맞아요. 혐의 없음. 그리고 뭐 있어도 박정희네. 국가에 대한 충정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던 걸로 봤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돈을 잃었냐 벌었냐. 이 사람한테 어쨌든 맨 처음에 70억 정도로 줬잖아요. 돈을 벌었냐 잃었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다면 어떻게 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좀 밝혀져요. 나중에 밝혀지는데 돈을 벌었고 돈을 받았고 그게 70억 정도 빌려줬잖아요. 한 200억 정도로 돌려받았다. 그래, 1,000억은 안 돼도 1,000억은 안 됐지만 200억 정도 돌려받았고 이거는 충성심. 그쵸 200억 하고 무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200억 정도 받아서 신당 창당하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정치 공작하는 데도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다고 해요. 받았으면은 무죄가 안 나왔겠지. 그래. 사형? 근데 뭘 해도 사형. 처형. 아니야. 기소 여기 잡혀가기 전에 사라졌어. 그치 어디 바닷가에 바다에. 그쵸 그랬겠죠. 잘 쓸 수 그랬군요. 있죠. 잘 쓰셨나 보네요. 네. 각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쵸. 왜 되게 그랬대. 이제 그런 쪽에 능력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능력? 근데 윤홍상 롤모델. 만약에 질문 한 1등님께서 네
이제 주가 조작 능력이 있음. 그런 주식 투자 능력을 인정받아서 음. 갑자기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연락 와서 우리가 좀 비밀스럽게 좀 뒤가 숭숭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자금을 해달라. 대신 어디에도 말하지 말고 해달라. 70억을 140억 정도 그래, 두 배만. 두 배로 불려줘라. 두 배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럼 내가 뭐가 좋은데요? 하면 뭘 주면 할 거야. 뭘 주면 할 거냐고. 하겠다는 거네. 아니, 그래. 하게 만드는 건데,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래프의 진이가 나와서. 140억 능력이. 하면은 평생 네. 연금으로 그럼 이렇게 하자. 70억을 10억을 줬는데, 주겠다. 네. 70억을 줬는데, 네가 300억을 벌어오면 내가 70억 원금 네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하지. 나 70억. 근데 나는 70억이 능력이 못 아니, 그래.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냥 투자를 잘하면 되잖아. 주가 조작이나 불법적인 일을 안 하고. 그래,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한테 돈을 안 5배를 벌어도 만들어 오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일푼인데, 어. 지금 너한테 50억 뭐 이렇게. 근데 줄 그걸 테니까. 만들려면은 정상적인 투자 가지고는 진짜 뭐 운이 천운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판단을 해도. 여기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했대잖아. 빨리 이날리처럼. 해오라는 거지.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답은 조작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뭐가 안 해요? 된대요?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누가 또 시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만약에 부모님 생각이 안 나면 나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사실. 근데 그런 거 할 때 막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나를 키워주신 어떤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의 어떤 내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에 대한. 그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좀 있어서 효자네. 처음에는 해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도 하다가 근데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한 다음에 안 이제 된대. 지금 결정하래. 지금 5월. 그렇게 난 강요하면 난 안 해. 난 이상한 강요하는 거 포인트에서 싫어해. 안 막 돈을 막 흔들어. 지금 해! 막 이러면 실은 안 해.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 띵띵해서 보니까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왔어. 이런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이 정도로 부족한가 보네. 나네. 5억 더 주지. 띵동. 지금 어버이날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근데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쉽다. 저 진지하게 적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뭐 주가 조작이요. 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1980년대로 또 시간이 흘러요. 오, 최근이네요. 나름 최근이죠.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혹시 장영자라고 아실까요? 모르잖아.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그 사업가였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거야. 비슷해요. 맞아요. 종교.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종교요? 봤어? 아닌가 봐. 종교는 아니죠. 오늘 경제 얘기하는데 종교를 건드려? 아니 뭐 신천지. 아니 내가 다 종교를 건드려? 죄송해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장영자 씨 분을 만나 뵀나요? 어디서 꼬리를 무는 거기서 지금 교도소에 계신데 만나 뵀어요? 꼬꼬무? 꼬꼬무. 꼬꼬무에 거기 나왔어요? 나오시지 않았나요? 몰라요. 해주세요. 오케이. 장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채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했다고 해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드라마에서도 드라마? 드라마에 네. 나왔어요? 드라마 5공하고 혹시 아세요? 드라마 봤죠? 022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씨 부인이 어? 네 이순자 씨라고 있는데 이 장영자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연희동에 집을 사게 됐다. 그 연희동 저택 있잖아요. 거기를 이분 따라다니면서 부동산을 배웠다. 재테크를 배웠다라고 할 만큼 이순자 씨가 네, 이순자 씨가 장영자 씨를 결혼 따라다니면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결혼 후겠죠. 왜냐면 그렇지 옛날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 후면은 그건 남편도 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잘 따라다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잘 배워와. 그렇지. 그냥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드라마에서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연희동 집을 사는 어떤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분이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 남편이 있는데 이분 남편이 이철희 씨 구철이 누군데? 당시 국회의원. 당시 국회의원이에요. 어, 국회의원이고 정영자의 남편이? 네, 안기부 차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센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전두환의 여기도 다 알겠네. 전두환의 그쪽에 이제 측근이고 또 이분의 사촌인가 그분이 전두환의 뭐 처조카 그러면 가족이네. 다 그거네. 그쵸 그 가족 왜 부동산 비난하 모임도 많이 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혈연 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한테 접근해서 나 돈 많으니까. 돈도 많고 한 자리 알지? 난 저기 나 집안이야. 우리 오빠 나 오빠라고 불러? 알지? 오빠라고 불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왜 돈이 많은데? 자금난인 기업 형태 가가지고 가서 또 빌려달라고 한 자금난인 데는 이제 나 친하니까 내가 나 믿고 빌려줄게. 돈을 빌려주는 빌려줄게라고 했고 또 어떤 기업에 가서는 나 빌려달라고 하고. 나 우리 오빠 우리 언니랑 친하니까 알지 한 다음에 좀 진짜 줘. 오빠라고 했대요? 모르죠. 했겠지. 사석에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면 언니 오빠 동생 문제가 야 될까 봐. 하겠지. 오빠 아닌 거 아니야? 아 그건 확인 안 했지. 눈알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더 많으실 거야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더 많았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 또 어디에다가는 그럼 그래. 돈을 빌려줘도 좀 비싸게 빌려줬겠네 이자를. 그렇죠. 사채를 하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 뭐 100만 원 빌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어음으로는 2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2배에서 900만 원? 정말 1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900만 원 갚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권에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쓸 거라고. 뭐 알바야? 기업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 아니면 우리나라 찍히는데? 얼마나 정경유착이 심하니. 아니 900을 하는데 옛날에 뭐지? 그 기여금 같은 거 안 내서 무너진 회사 있었잖아. 신발 회사.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디?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인가? 몰라. 아직도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토스인가? 아토스? 신발 만들던 회사 있잖아. 근데 돈 안 내가지고 나라에? 기여금 안 내서 무너진 회사가 있어요. 10몇 대 그 큰 기업인데, 회사였는데도. 되게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어느 정도 마음 그거였던 편하겠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돈을 빌리지도 않고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씩 주기도 하고. 이 장영자 개인한테? 네. 와 그런 돈이 어쨌든 가지고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총 받아낸 기업의 어음이 당시에 얼마였을까요? 당시. 총합 자기가 받은 지금 기준 가치로 얘기해도 되고 당시로 얘기해도 돼요. 1000억은 그냥 넘겼네. 1000억 그냥 넘죠. 1조. 1조까지는 안 돼요. 당시에 1조면 엄청 큰 돈인데. 뭐 지금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 18평 그 아파트 분양가가 7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오. 1조면은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더 나쁜 사람인 게 100만 원 빌려줘 놓고 아파트 값을 하나씩 번 그치, 거네. 그치. 그치. 이 사람은 잡아가야겠는데? 그럼 한 5천억? 네, 그렇죠. 한 대략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이 지금으로 그럼 하면 지금 따지면 7조 아니야? 그치. 뭐 지금 가치로 하면 뭐 한 3조? 3조 원 정도 시중에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풀어버린 거죠. 어디에? 시장에? 시장에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이제 한 거지. 자기는 싸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짜리 어음이잖아요. 근데 난 100만 원 빌려줬죠. 이거 25% DC 해줄게. 150만 원 지금 줘.
그 차액을 얻는 말 같지도 않은 그 어음을 만들어 그치, 놓고는 900만 원. 이득이지, 어쨌든 그래도. 900만 원 했어. 이거 자기는. 50% DC 해줄게 450만 줘. 나 100만 원 줬거든. 기업에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결국 얻어서 결국 이 사람이 갖고 벌어들인 돈이 한 1,4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음 대금일 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부도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2명이 결국 구속이 돼요. 그리고 뭐 장영자 씨도 구속이 됐네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주식도 이렇게 좀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잡혀서 15년형을 받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최종. 네. 결국 10년 후에 이제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살아 있어요. 진짜요? 네, 살아 계신 분이에요. 뭐 뭐할까 지금?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계속 어떤 이런 일들을 벌이세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들을 벌이신다고요? 계속해서 뭐 불법을 저지르시는. 그쵸, 그런 일들을 좀 벌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다시 거기로 들어가신 걸로 알아요. 어디? 감옥이요. 또요? 네, 또 이번이 한 4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째고 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장씨 여자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200년, 100년, 200년마다 큰 일을 벌인다. 그래서 장희빈? 그쵸. 장희빈이 이제 16세기. 또 누가 있어? 장만호. 장녹수가 장희빈이 18세기. 그리고 장녹수가 연산군의 그녀. 맞죠? 그분이 16세기. 그리고 장영자가 20세기. 20세기. 이러면 22세기에 장씨 큰 인물이 등장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씨 여성들의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근데 약간 이분 얘기 들으니까 왜 드라마에 보면 그냥 약간 부자? 그 서울의 북촌이라고 하나? 그런 부촌? 근데 왜 기와집 같은데 할머니인데 한옥마을? 티가 안 나. 티 안 나는데 알고 보니 엄청 부자인 할머니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어떤 드라마에서는 착한 역할 하기도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나쁜 역할 하기도 하는데 숨겨진 재벌 할머니들이 가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이분을 모델로 만들어졌나? 이분은 너무 대놓고 그건데. 그런 숨은 이분은 근데 뭐지? 그 이후에 뭐 교도소 나오고 해서 그런 숨은 느낌은 아니고 왜냐면 이분은 나오자마자 막 집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파티를 다시 하다가 또 가셨거든요. 장영자 씨는 보면 이제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의 전 기업가였으며 경제사범이었다. 기업도 하셨구나. 뭘 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안 이철희 나와요. 씨가 3번째 남편이셨네요. 그것까진 몰랐어요. 종교는 불교라고 하십니다. 네, 개종도 하셨어요. 천주교인가 기독교였는데 그래요? 불교를 개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여기서 TMI 하나 뭐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장영자 씨의 고종사촌 언니는 공교롭게도 전두환 정권에 맞서던 김대중과 결혼했다. 근데 그렇다면 그분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효라는 사람 그 여사님 김대중 씨가 맞아요. 결혼해서 살았죠. 그렇기 이혼한 게 때문에 아니고요. 사별했나요? 네. 아, 차용애 님이신데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고 일찍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되게 신기하네. 이어지는 역사는 근데 이어진다. 그 얘기는 일부러 뺐어요. 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누구를? 인터넷에 엄청 그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뭐를? 그러니까 그쪽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엮는 게? 장영자라는 사람과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엮이니까 본 적도 없고 그치. 근데 인척 관계라고 하면 사실 이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의 덕을 본 게 많이 큰데 그렇네. 괜히 어, 먹칠을 했네. 괜히 빼주세요. 근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렇구나. 김대중 그쪽에서 오히려 싫어한다고. 거기 인터넷 커뮤니티
그 그럴 수 커뮤니티 있겠다. 조사 잠깐 했거든. 근데 난리 나더라고. 장영자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여기도 좀 있다.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고 인척 관계가 전혀 없다. 김대중과는. 그러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책 제목이 뭐였죠? 주식 뭐가 보이는? 돈이 보이는 주식의 역사. 그래 지금 다 주식하다 망한 얘기 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다 그럼 주식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다. 그렇게 본다기보다 이제 분산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거 말고도 되게 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소액 주주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시련을 받아요. 그냥 조선 개미 실현사거든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계속 힘들고 또 괜찮아졌나? 와! 힘들고 또 괜찮아졌나? 와! 또 힘들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맞아.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도 힘들죠? 근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반복돼 왔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결론이 상승기에는 우리는 학습 능력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개미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일명 곡소리 투자 제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곡소리 할 때 사라. 곡소리 투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야? 남들이 진짜 못 해먹겠다 팔아야겠다 이럴 때 이제 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제일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런 거죠. 다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하지만 나처럼 남들이 살 때 들어간 사람은 그럼 남들이 다음번에 이제 환호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겠죠. 그러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뒤에도 이제 그 전에 그날이 와야 될 텐데. 팔고 죽어야 될 텐데. 제발 현금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뒤에 뭐 4가지 5건째 정도 한 페이지 정도의 간략하게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 분산 투자 해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서 읽어보시고요. 아 이분은 네. 안타까웠구나. 네,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건들이 있었으니 조심해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개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사고 도전해보고. 실현 당하고 맞아. 이래서 환영하고 주가 조작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사실 예전부터. 그럼 혹시 요즘에도 주가 조작이 있나요? 어,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냐면 돈이 많은 주가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돈의 힘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는 건데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면 한 개를 계속 사다 보면 한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말고 조금 더 작은 뭐 더 싼 거? 그렇죠. 더 저렴하고 작은 회사를 내가 막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사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게 내가 사기만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네. 그럼 난 이쯤 팔까? 그치 그 사람이 어. 다 팔면 그 사람이 다 팔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떨어져. 기본 원리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계속해서. 있잖아요. 왜 누가 그랬지? 그때 누가 테슬라 그 사람이었나? 뭘 일론 얘기 머스크?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주식 사서 주가가 빡 뛰고 아마 그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막 비판받고 이러던데. 도지코인 아니에요 그거? 뭐 그거였나? 맞아. 도지코인. 뭔 코인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도지코인이죠. 근데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해서 그거에 마음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 그 회사를 응원해서 정말 이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투자를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돈을 요만큼 있는 돈을 이만큼으로 불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항상 너무 클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저기 책에 맨 뒤에 바코드 밑에다가 한 줄 쓰고 싶다. 뭐라고? 어떤 거?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돈을 잃어도 안타깝지 않을까. 안타깝지 않을까? 그냥 물어보는 안타깝다. 아니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싫어하게 된다. 이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저 개인적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저 않지 않겠나. 지금도 확신 갖고 있지만 마이너스 40%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전혀 관련 없고 누가 이거 좋대 해서 사는 주식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욕할 대상이 밖에 안 돼 버리지만 사실은
원래 투자라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회사에 만약 내가 이 회사를 응원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그럴 만큼 내가 거기에 응원한다는 거는 관심도 많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에 언제 제품 출시 주기가 언제고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다가 내가 자신 있게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가 아닐까인데 저 생각은 너무 변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투기로 바뀐 그 맞아요, 투자자. 맞아요. 정도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마음이 같네 저자분이랑. 훌륭하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네. 같은데 왜 읽어? 얘 마음으로 살면 내가 되지. 생각하면은 그게 곧 저분의 마음이에요. 아, 통한다. 아. 오. 그래서 한 1등님, 한 1등 뭔가 입에 안 붙어. 다음 화부터 나도- 이거 바꾸시죠. 한 1등님은 한투기. 한투기란. 한투기. 그래, 한투기? 한투자? 한뚝. 한투. 한투 빼기 하실래요? 한투. 네. 한투님, 네. 이거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뭔데? 뭐가? 우리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읽어본 당신의 한 줄 평. 챕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마다 다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일대기처럼 쭉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쭉 이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 다 개별 사건인데 네네. 시간의 연대 순으로 놓은 거 서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용이 조금 짧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그런 저희한테 부분은 조금 얘기해 주신 아쉬웠다. 거는 그러면은 한 팩트 1등님이 체크를- 더 이렇게 크로스 체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네, 또 조금 더 찾아보고 한 거죠. 그렇군. 그래도 뭔가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감을 느끼기에는 적합한 책이다. 아니 주식 투자의 주식, 위험성을 위험성과 역사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환호할 때 침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교훈이 있다. 네. 네. 조선개미 실현사라고. 네, 조선계 부제를 이게 되게 잘 하면 달아준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다신 건가요? 네.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오죠? 혹시나 해가지고요. 서칭하다가 네. 찾았나.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오늘은 뭐라고요? 나 이제 멘트. 마무리를 합시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 1등님이 돈이 네. 보이는 주식의 역사를 맞죠? 네. 재밌게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에는 또 다른 돈에 관한 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방인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조금 사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 분야에 관심도 많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서 두 분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재밌었어. 네. 네. 그럼 됐죠.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나중에 봅시다. 2회 때 봐. 오케이. 리액션 어떻게 왜냐하면- 할지 봐. 너무 빨개졌다. 저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여기 한 1등님께서 야 이거 빨리 지금 사 이럴 때마다 그냥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근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금 기분이 나빠서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구나. 없이도 안 해요. 떨어진 거 아닌데? 오른 것만. 뭐 어쨌든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주식에 관련이 없어가지고 사실 주식의 막 용어들도 잘 몰라요. 몰랐었고 지금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니까 주식의 역사가 되게 길구나. 그러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 되게 돼서 짧은 거 생긴 줄 아니야?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짧은 거 아니야? 그쵸. 영국이나 한 이런 데는 엄청 100년 오래됐는데.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한 20년 됐는 줄 알았거든요. 2000년부터. 2000년이면 2000년이네 벌써. 아니, 아무튼 그래서 알찬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발표자 누구시죠, 혹시? 접니다. 오케이. 어떤 책인지 미리 이렇게 좀 맛보기 예고편이라도. 저도 돈에 관심이 없는 분야라 무슨 책을 할까 하다가 거의 역사에 좀 돈의 관련된 역사?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돈의 역사와 네. 관련된 책 하나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